안녕하세요. 아우 왜 이렇게 일찍 왔다. 안녕하세요. 조피디입니다. 자,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. 제 유튜브가 아무래도 낚시도 있지만 기호 기촌에 관한 유튜브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은 기호 기촌에 있어서 중요한 주택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땅 구입하고 그 다음 주택 종류, 그 다음 건축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. 주택이나 또는 상가 건축에 있어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전설, 저희 충남 홍성군 마당건축 신창희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간단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홍성에서 전주택을 건축하고 있는 신창희입니다. 참고로 저희 집도 지어주셨고요. 저는 한 97% 정도 만족하고 있어요. 100%. 97%. 요즘같이 그 집 짓는 비용이 비쌀 때, 자재비, 인건비가 비쌀 때 꼭 집을 지어야 하나요? 뭐 조금 피해도 상관은 없겠죠. 근데 자재라는 게 한번 오르면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. 저 농담으로 시작한 건데 진지하게 받아쳐 주셨네요. 아유, 진지해야죠. 자, 우선 첫 번째로 땅, 집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땅 종류가 제가 알기로는 논, 그 다음 전이라고 하시나요? 답이죠, 답. 답이에요? 답. 전답, 돼지. 돼지. 그 다음에 또 기존의 뭐 시골 농가 폐가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.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좀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저는 밭이죠. 네. 답은 논이고, 돼지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. 거기에 그 옛날 폐가에 보면 네. 그 전이나 답에 그 집을 짓는 데가 있어요. 그러면 그 건물이 그가 멸실이 돼야 그 땅에 아무것도 없어야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기존 폐가가 대지 허가에다 지어놓은 게 아니고 논에다 그냥 밭이나 이런 데다 막 지었을 수도 있는 거네요. 뭐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죠. 그러면 제가 알기로 논이나 뭐 밭이나 전부 다 그 변경 같은 거를 해야 되지 않나요? 쉽게 답을 보면 절대 농지가 있고 그냥 농지가 있어요. 절대 농지는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. 근데 답은 그냥 일반 농지는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. 또 전은 형질 변경이 돼야 되겠죠. 그 형질 변경을 해서 건축을 할 수가 있고, 대지는 그 경계점 안에만 들어오면 건축을 할 수가 있고요. 또 임야. 임야도 있구나. 임야는 개발 행위가 돼야 돼요. 개발 행위가. 그러니까 이 산을 샀을 경우에 만약에 100평을 샀으면 그 100평 안에 개발 행위 허가를 나와야 돼요. 그런데 그게 한 45일 걸려요. 그러면 뭐 산이 있다면은 집은 지을 수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길이 있어야 되겠지, 길이.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. 다른 사람 땅을 건너오려면 사용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, 그게 없으면 진입로를 사야 되고. 제가 옛날에 뉴스 같은 거 보면 다른 사람 땅을 길로 들어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. 나중에 그 사람들이 힘들죠, 철조망을 쳐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되게 머리 아픈 것 같더라고요. 사용 동의서가 있어야 돼요. 산 같은 경우는 근데 전기랑 수도 같은 것도 어떻게 끌어오나요? 전기는 한전에서 해주고, 전봇대를 3개? 2개? 2개까지는 한전에서 박아주고, 나머지 거는 개인 부담을 해야 되고, 수도는 수도 사업소에서 허가를 넣어서 이제 그 수도가 아스콘을 지나올지, 콘크리트를 깨고 지나올지, 아니면 토사를 파고 지나올지, 그거에 대한 가격도 틀리고. 다 제 부담이에요? 그렇죠. 산에다 기존에 집이 있으면은 상관이 없겠네요. 옆집이 있으면은 거기서 이렇게 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옆집에서 오기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간 이제 미리수를 봐야죠. 이제 일반 주택으로는 수도가 15mm가 들어가는데 네.
그쪽에 온 게 15mm다 그러면 딸 수가 없겠죠. 아, 약해지니까. 그렇죠. 수압 때문에. 그러면 다시 거기까지 그 집까지 오는 수도관을 다시 늘려야 되겠죠.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그러면 보통 시골에서 아무래도 전원주택 같은 걸 지려면 뭐 땅 가격도 싸면 좋겠지만 뭐 주변에 또 조심해야 될 것도 많잖아요. 뭐 축사. 축사들 그리고 그렇고. 요즘에는 이제 그 고압. 아, 고압 고압도 송전탑이요? 있고, 그렇죠. 아, 그런 것도 피하는구나. 고압도 좀 피해야 되고. 땅이라고 다 좋은 땅이 아니고 서양, 남양, 북향, 뭐 동양도 있는데 대부분이면 제가 선호하는 땅은 동남양 쪽이에요. 남쪽으로 치우쳐 있는 동남양. 아, 그 땅을 보면 우리가 땅을 아무 생각 없이 땅을 사거든요. 이게 그 토목공사가 얼마가 들어갈지 무슨 뭐 아무것도 모르고 땅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. 이게 성토한 땅인지 무슨 이게 밑에 폐기물이 들어있는 땅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. 아, 그럼 우리가 가서 보면 네. 이게 성토한 땅인지 밑에 폐기물이 들어있는 땅인지 거의 80, 90%를 안단 말이에요. 근데 집주인들은 그걸 모르고 사. 그래가지고 먼저 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산에다가 집을 지려고 이제 그 의뢰가 들어왔어요. 네. 그래서 가서 이제 딱 보니까 성토한 땅이더라고. 아, 근데 그 건축주한테 이거 성토한 땅이죠? 그러니까 아니래요. 그래서 내가 장비를 불러다가 팠어요, 그거를. 3m 파니까 그 나뭇가지가 나오더라고요. 아, 땅 묻어놓은 거 아래에 나뭇가지들이 나와요? 그렇죠. 아, 그러면은 성토라는 게 이게 다 부은 거네요? 그렇죠. 이제 땅을 이제 채운 거죠, 여기다가. 아, 그런 땅을 사면 우리가 파일을 박아야 돼요, 금방 집을 지려면. 그쵸.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깊이 박아야지 지탱을 한다 이거잖아요. 그렇죠. 이제 요즘에 쓰는 건축 큰 현장에서 쓰는 그 항사 같은 거는 가격대가 비싸니까 이렇게 오가라고 이제 그 전봇대 박는 게 있어요. 이렇게 윙 하고 아, 들어가지고. 도는 거 봤어요. 전봇대 네. 아저씨들 뽑는 거. 그게 한번 푹 파면은 450파이가 파져요. 그래서 철분 엮어서 넣고 공고리 불러서 붓고. 붓고 양생이 되면 집을 짓고. 근데 집안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집은 딱 지탱을 해도 그 외에 뭐 나중에 시멘을 또 주변에 깐다든가 하는 것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거는 집 짓는 동안에 이제 그 장비들이 다니고 하면서 다져진다 이거. 뭐 다져지고 하면 집만 크게 무슨 하자가 없으면 이런 토목은 그렇게 뭐 저는 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주택 건축에 있어서 토목 절차를 먼저 밟거든요. 그 비용이 덜 들 수도 있고 더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땅 사기 전에 부동산도 중요하겠지만은 집 지어 주실 분을 모시고 가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우리한테 먼저 의뢰가 들어오면 제가 가서 그 땅 지정을 땅부터 보고 좀 보고. 이제 토목공사가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. 이 땅은 좋은 땅이다, 나쁜 땅이다. 그런 거를 이제 파가 이제 할 수가 있죠. 뭐 그렇게 하고 집을 졌을 때 집 뒤쪽에 길이 날 것인지 앞쪽에 길이 나 있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. 거기 보통 대문이 나잖아요. 옆으로 나다 하여튼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셔서 해주실 수 있겠네요. 설계까지. 그렇죠. 제가 시골에 돌아다니다 보면 땅을 이렇게 다져가지고 단지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. 분양식으로. 택지 개발을 한 데는 그 일단 전기 수도는 다 들어와 있어요. 근데 가격대가 이제 조금 비싸겠죠. 가격대가 아무래도 있겠죠. 해놨으니까.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단지에 계획한 그 계획도가 있단 말이에요. 아, 그 계획도대로 집 맞춰서. 방향을 맞춰야 되고 보통 그런 데는 비슷한 집들이 많네요. 그래서 그런가?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지 거의. 나만의 집을 지으려면 그런 데보다는 내가 그냥 땅 사서 땅 사서 해가면서 토목공사해서 하는 그게 게 제일 좋죠. 내가 원하는 집을 할 수 있겠군요. 알겠습니다. 이상 첫 번째 편 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잠깐 쉬시죠. 아유 힘들어요. 힘들죠?